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네, 그냥 빨리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언박싱 하고요.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들어있는 게 뻔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떤 기대가 되는 건 없어요. 예쁘죠? 뭔가 한 겹 더 이렇게 벗겨야 될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성품은 별건 없고요. 이렇게 딱 네, USB-C to C. 스티커 설마 핑크로 들어있을까? 화이트군요. 어차피 안 쓸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이 이렇게 곡면으로 좀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뭐 기존 플러스 모델과 그립감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촉감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르고요. 뭔가 더 부들부들해진 그런 느낌도 그렇고, 이게 애기 피부 같지?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디자인의 굉장히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기능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USB-C 타입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 글래스 방식이 이제 무광에다가 뭔가 이렇게 우유빛깔을 뽐내는 이런 또 글래스가 들어갔어요. 컬러 인퓨즈드 글래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형 단계부터 색상을 입혀가지고 만드는 그런 글래스래요. 글래스의 강도는 기존 14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컨셉의 변화가 보이지 않나요? 뭔가 반짝반짝 색상 선명한 거. 이번에는 색도 굉장히 은은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느낌이 조금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이식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으니까 14는 이제 안녕. 너 참 예뻤다 노랑. 노랑이 가고 이제 핑크의 시대가. 이번에 일반 모델 컬러가 5가지가 나왔죠. 핑크, 블루, 그린, 옐로우, 그리고 블랙.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은 블랙이었어요. 그냥 일반 모델에 어떻게 보면 프로보다는 좀 라이트한 그런 느낌 대신에 뭔가 좀 세련됐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거 핑크 색깔 예쁘던데? 라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셨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이게 프로 모델인 줄 알고 나 이번에 그 프로 살 거야. 근데 그거 티타늄이라며? 이렇게 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티타늄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글래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곤 했거든요. 알루미늄과 글래스예요. 디스플레이 밝기의 최고치는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4 프로와 동일합니다. HDR 콘텐츠 재생할 때 1600니트, 그리고 야외 밝은 곳에서는 20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된 건데요. 이게 주사율은 60Hz거든요.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프로모션 1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이 들어간 그런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60Hz인데 여기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잘 구현이 될까? 저 이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프로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느껴보기에는 역체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프로 모델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쓰셨던 분들은 그냥 일반으로 가면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활용도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뭔가 화면이 좀 느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역체감이 됐거든요. 하지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처음 써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체감한 게 없으니까 역체감도 뭐 당연히 없을 것이고, 뭐 그렇게 뭐 불편하다거나 뭐 문제가 된다거나 할 정도의 화면이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프로가 좋죠. 디스플레이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도대체 어디에 쓰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일 잘 쓰는 게 배달의 민족. 실시간 현황이 여기에 이제 계속 떠요. 그리고 화면을 닫아도 잠금 화면에서도 이제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는 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린 거 뭐 몇 % 올라갔는지 그런 것도 뜨기도 하고, 이렇게 멀티 화면을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매력은 사실 이 역동성이에요. 이제 어떤 앱 같은 거 실행할 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터치해서 그 앱이 다시 시작될 때 뭐 이럴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번에 iOS 17에 네임드롭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이게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재밌어 하시는 이용자들에게는 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SB-C 충전기로 바뀌었잖아요. 또 바뀌면서 어떤 또 재밌는 게 생겼냐면요. 파워 아웃이 돼요.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걸로 에어팟이 충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MFI, 그러니까 Made for iPhone, 그런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USB-C 규격에 맞는 케이블이면 다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USB-C 타입으로 생겼어도 샤오미 같은 거, 그러니까 일부 중국 제품들은 너무 뭔가 파워가 세다든가 해가지고 이게 좀 규격에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뭐 노트북 충전기 같은 걸로도 또 충전을 해보고 뭐 벨킨 거라든가 가지고 있는 USB-C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다 문제 없이 충전됐습니다. 뜨끈뜨끈 이게 이제 초기 업데이트 되면서 세팅되니까 살짝 따뜻하긴 합니다. 그리고 발열 이슈가 뭐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또 그 말은 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도 불편할 정도의 발열이 있다면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15와 아이폰 14의 음량이 좀 차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얘가 훨씬 정돈된 느낌. 이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다른데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애플의 튜닝? 세팅? 뭐 그런 게 달라진 느낌은 아니어서 뭐 구매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사실 일반 모델에는 카메라에 또 큰 변화가 있죠. 뭐냐, 이 메인 카메라로 4,800만 화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카메라 사진 뭐 결과물도 당연히 뭐 달라지겠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변했다고 해요. 이제 포토닉 엔진이 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로 셔터 렉이라든가 야간 모드라든가 스마트 HDR, 인물 사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좀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디폴트로는 그냥 2,400만 화소로 찍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싫다라고 하면 설정해서 이거 1200만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4800만 화소로 설정을 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2400만 화소를 찍는 이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1200만 화소 사진 찍고 그리고 4800만 화소 사진을 찍어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2400만 화소의 사진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그 찍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찍어서 이 안에서 컴퓨터가 엄청나게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사진 한 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컴퓨터가 이전과는 또 좀 다른 방식으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배, 2배 이런 거는 2400만 화소로 찍히고 그리고 이제 2.1배부터 있잖아요. 2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1200만 화소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포토닉 엔진이 인물 사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물 사진이 좀 똑똑해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줌 표시 좌측에 보면은 F, 요게 사람이나 동물로 인식이 되면 요게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인물 사진으로 찍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편집에 들어가서 이 심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여기에서 인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물도 이거 찍으면 F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그러니까 이 특정한 그 주인공을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진 스타일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좀 더 따뜻하게, 뭐 화사하게, 뭐 차갑게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인물 사진에서는 사진 스타일 설정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물 사진에서도 사진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사하게 해놓을 거야. 어차피 인물 찍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네마틱 모드에서 연속 줌이 생겼어요. 원래 시네마틱 모드로 들어가면 그냥 줌이 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안에서 연속 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이내믹 아일랜드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카메라를 보니까 어떤 기능들만 조금 더 올려서 나온 시리즈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걸 보니까 그냥 좀 아예 다른 기계구나. 14를 쓰면 15로 업데이트 할 필요 있어요? 일본 유저들은 업데이트 할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좀 기술적인 차이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 시리즈 혹은 15 플러스, 저처럼 플러스 이런 거를 어떤 분들이 구매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점 첫 번째는 아무래도 프로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 두 번째는 나는 망원 카메라를 쓰지 않는다, 그냥 메인 카메라를 주로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메인 카메라의 성능이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네,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컬러. 아무래도 프로의 컬러들이 조금 중후하고 좀 무난하고 좀 무채색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상큼한 색깔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만큼 색깔이 상큼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뭔가 아이스바에 막 설탕 코팅 되어 있는 것 같고 다 막 시럽 조금 뿌린 막 이렇게 좀 화과자 같은 색깔이기도 하고 모든 컬러들이 블랙 제외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컬러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이죠.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프로가 좋은 건 알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프로로 가기에는 좀 뭔가 좀 너무 내가 지금 주식도 다 파란색이고 막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반은 뭐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뭐 더 자세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